하락기수에서 도라는 글자가 일단 등장을 하면 이것은 내가 어떤 깨우침을 얻기까지 어떤 안 좋은 과정을 거친다 이거예요. 깨닫기까지의 일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만의 어떤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 도라는 글자가. 그래서 도라는 글자가 나오면 약간 고생을 해요. 마음고생을 하든지 몸고생을 하든지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다. 자, 이거. 수택절 1호 집에 뜰에서 나가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집에 머물고 나가지 않으면 가정에 충실하다는 뜻이라서 허물이 없다. 주역에서 이제 특히 하락기수에서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쉽게 생각을 하면 과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오. 잘못한 거긴 한데 아주 큰 잘못은 아니고 그런데 또 있으면 좀 안 좋네 하는 정도의 느낌, 그런 것을 허물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그 허물 앞에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큰 허물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그럴 때에는 사실 되게 안 좋긴 해요. 근데 일단 허물 그럼 이제 그런 느낌이다. 상전이 말하기를 집에 뜰에서 나가지 않아야 하니 통함과 막힘을 알아야 한다. 본문을 봐볼까요? 이효는 무릇 때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지키니 도를 굽힘에 이에 욕됨이 없는 사람이다. 도를 굽혀서 욕됨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협자를 볼까요? 협자는 배움이 충족해서 옛날과 지금을 꿰뚫고 알미 넓어서 통함과 막힘을 안다. 통하고 막히는 것을 이제 연달아 알게 된다. 자, 이런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락기수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면 그것은 그 운이나 그 인생에서 반드시 발동이 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통함과 막힘을 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견식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간단한데, 통하는 것이 있다가 또 다시 막히는 것이 있다. 자, 그것을 알게 된다. 나에게 알려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벼슬로 나타나니 곧 앙과 도읍에서 나가지 않으며 혹 문화평장이나 혹은 호부나 혹은 내안이 된다. 순서상 다음이면 주와 현에서 나가지 않으니 인정과 허구의 책무로 다스린다. 이것은 이제 벼슬로 출세하여서 중앙에 머물며 바깥에 나가지 않고 또 벼슬의 순서상 그 다음이라도 어떤 지방의 그 이름이 있는 지역 안에서 근무하며 그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전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락기수에서 벼슬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본문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평장, 호부, 내한 이렇게 해가지고 벼슬이 쭉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그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은 그러한 벼슬을 다 거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벼슬이다는 의미는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직무 또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책무를 내가 다 감당을 하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같이 그렇게 나를 내세우는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직업이 쭉 나열되는 본문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아, 나는 직업을 여러 번 바꾸겠구나. 또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이쪽 부서의 일을 하다가 또는 저쪽 부서의 일을 하다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서의 일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기수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벼슬이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벼슬을 다 하게 된다. 직업을 바꾼다. 부서를 바꾼다. 이쪽 책임을 졌다가 저쪽 책임을 졌다가 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불협자로 가볼게요. 불협자는 혹 바른 도를 삼가 지키고 다투지 않고 겨루지 않는다. 혹 조상과 업을 질박하게 지키며 재앙이 없고 해로움이 없다. 이것은 이제 조금 운의 흐름을 어떤 느낌으로서 다시 읽어볼게요. 혹 바른 도를 삼가 지키고 다투지 않고 겨루지 않을 것이다. 혹 조상과 업을 질박하게 지키면서 재앙은 없어지고 해로움이 있지만 없어진다.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미래의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이 하락기술을,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에 하락기술을 알았다든지 40살에 하락기술을 알았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면 과거에 이미 겪은 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형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바른 도를 삼가 지키고, 하락기술에서 도라는 글자가 일단 등장을 하면 이것은 내가 어떤 깨우침을 얻기까지 어떤 안 좋은 과정을 거친다 이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의 일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만의 어떤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 도라는 글자가. 그래서 도라는 글자가 나오면 약간 고생을 해요. 마음고생을 하든지 몸고생을 하든지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삼가 지키고, 도를 깨달은 어떤 과정을 내가 거쳤는데 거기에 삼가기도 해요. 자, 삼가한다. 조심한다. 이거 조심한다. 다투지 않고 겨루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라는 것은 다툼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겨루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야. 다툰다. 자, 동업자와 다투고, 일하면서 다투고, 친구와 다투고, 무엇보다 누구랑 다투겠어요? 연인이나 배우자와 다투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툼이 있지만 넘어갈 수 있고, 겨루기가 있지만 넘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 다툰다, 갈등한다 라는 글자들이 등장을 하면 대부분 이 글자는 소송까지도 이렇게 좀 불사해요. 다툼이 있고 다툰다 이렇게만 나와도 크게 다투긴 하는데, 다투지 않고 라고 해도 굉장히 크게 다퉈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글자가 등장을 하면 그 글자는 반드시 터져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혼 소송도 하게 되고, 동업자나 이런 사람들과 돈 때문에 소송도 하고, 또는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기도 해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문맥이 뭐냐면 다른 도를 삼가 지키기 때문에 다투지만 그렇지 않게 하고, 겨루지만 그렇지 않게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도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아, 나는 나의 도를 품게 되었어. 나의 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갈 바를 깨닫게 되었다 이거죠. 혹 조상과 업을 질박하게 지키며, 하락이수에서 조상을 지키며 라는 말이 나오면, 자, 이것은 멀리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암시가 되어 있어. 이 안에 어딘가로 나갔다가 내가 다시 선대의 업을 지키러, 나의 할아버지, 나의 부모님이 어릴 때 사셨던 집, 그곳으로 돌아간다. 자, 이것을 질박하게 지킨다. 화려하고 정신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직하게, 질박하게 지킨다. 자, 이 느낌이죠. 또한 이 조상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개명을 하거나 또는 얼굴을 성형을 이렇게 했던 거를 좀 되돌릴 수도 있고, 윗대의 핏줄과 관련된 것을 내가 이제 유지한다, 지킨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되돌린다. 자, 이런 느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재앙이 없고 해로움이 없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글자가 등장을 하면 그것은 일단 일어난다. 하락기수에서 재앙이 있지만 없어지고, 해로움이 있지만 없어진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것이 이 법문 같은 경우에는 도가 일찍 등장해요. 도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이건 뭐예요?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나아갈 길을 이제 알았어 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져요. 이 도라는 글자 자체에 기본적으로 선비라는 선비사자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외롭고 고독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바른 도를 삼가 지키고, 자, 이렇게 되면 아, 조금 외로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불협자 글귀에는 또 앞에 바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바를 정자는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어떤 사회가 인정하는 길을 가고 있어. 자, 이건 뭐예요? 결혼이나 혼인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르다라는 게 뭐예요? 아, 결혼을 할 기회가 있고 결혼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글자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운으로 가보죠. 연월일 운에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재직자는 조정 가운데 들어가서 나오지 않거나 바깥거울의 한가하게 거쳐 하는데 또한 옮기지 않는다. 이 수택절 일요의 전반적인 느낌이 뭔가요? 어디에 들어가서 지위가 있는데 가만히 있다라는 느낌이죠.
학습자는, 학습하는 사람은 가지려고 나아가는데 이롭지 못하다.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옛날을 지킨다. 이 옛날을 지킨다는 말이 상상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을 지킨다라는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경우도 포함이 돼요. 어떤 분이 옷가게를 하고 계신데 이 옷을 팔아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는데 우리 옷가게 옆에 굉장히 컨셉이 비슷한 옷가게가 있는데 이 옷가게는 우리 옷집보다 한 10년 이상 오래됐어. 근데 이 옷의 컨셉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해서 손님이 자꾸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이 가게를 저한테 넘기실 생각이 있느냐. 그 오래된 가게를 내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옛날을 지킨다는 의미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분이 외도를 하는 거죠. 옛날을 지키는 건 뭐예요? 본래 배우자한테 돌아간다. 본래 배우자를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수용자는 운수가 흉한 사람은 빠지는 구덩이에 징조가 있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 하락기수는 주역의 응용이죠. 어떤 특정한 단어가 등장을 하면 그 단어는 다른 괴의 명칭을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덩이에 빠진다 하면 이제 이 괴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험한 어떤 일에 빠질 것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가볼게요. 집의 뜰에서 나가지 않아도 이름이 향기가 나고 숲 가운데 오래 남아도 상함을 아직 보지 않는다. 곧 사방에 거듭 해 비추기를 기다리면 가히 부절을 곧게 가지고 서와 북쪽 방위로 갈 것이다. 자, 부절이라는 것은 벼슬아치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중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깊이 거처해서 마땅히 나가기를 간략하게 하면 가히 재앙이 와서 침범함을 모면한다. 통하고 막힘을 아는 것은 더욱 귀하니 때를 행할 만하면 가히 행해야 한다. 참과 거짓은 분별할 수 없고 굽고 고듬도 구별할 수 없으니 움직이면 곧 마땅히 그쳐야 하고 고요하면 곧 마땅히 달려야 한다. 분별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 때를 따라서. 근데 이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너를 지킬 때에 좋다는 의미가 있습니다.